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삼천 비기에서도 영양만 듬뿍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1장 영상 처리 기초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루는 영상 처리는 디지털 영상 처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영상 처리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하는 부분입니다. 1회 1절 영상 처리란 무엇인가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영상 처리란 한마디로 축약하면 인간만이 갖고 있는 시각 기능을 기계화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인간만이 갖고 있는 시각 기능을 컴퓨터로 구현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상 처리는 인간이 보고 인식하는 과정을 공학적으로 취급하는 학문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상 처리의 목표는 영상 데이터를 처리해서 인간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영상 정보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영상 처리에서 대상으로 하는 신호는 2차원 또는 3차원 신호인 것입니다. 따라서 디지털 영상 처리의 분야를 2차원 또는 3차원 신호 처리 분야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영상 처리의 목표. 입력된 영상 데이터를 처리해서 컴퓨터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취득하는 것이 영상 처리의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가 한 학기 동안 학습할 영상 처리와 관련된 내용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각각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앞으로 우리가 다루게 될 것입니다. 영상을 개선하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화질을 개선하는 분야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상 개선 분야, 이미지 인핸스먼트 분야가 있는 것입니다. 영상을 개선하고 복원하며 초점이 맞지 않는 흐린 영상으로부터 선명한 영상으로 복원하는 분야, 즉 다시 말하면 영상 복원 분야, 이미지 레스토레이션 분야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영상을 해석하는 경우에 시간 영역 또는 공간 영역에서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주파수 영역에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상을 주파수 영역으로 변환하고 이미지 트랜스폼 분야, 또 해석하며 영상 내에 포함되어 있는 오브젝트들을 해석하며 이미지 어널리시스 분야를 우리가 학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인식하고 영상 내에 포함되어 있는 오브젝트가 어떤 물체인지 인식하는 분야, 영상 인식, 이미지 레코그니션 분야 우리가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영상을 압축, 복원하는 분야, 이미지 코딩 분야를 우리가 한 학기 동안 학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학기 동안 학습할 내용은 영상을 개선하는 분야, 이미지 인핸스먼트 분야, 영상을 복원하는 분야, 이미지 레스토레이션 분야, 영상을 주파수 영역으로 변환하는 분야, 이미지 트랜스폼 분야, 영상 내의 오브젝트를 해석하는 분야, 영상 해석, 이미지 어널리시스 분야, 또 영상 내에 있는 오브젝트를 인식하는 분야, 이미지 레코그니션 분야, 영상을 압축, 복원하는 분야, 이미지 코딩 분야를 우리는 한 학기 동안 학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영상 정보의 유용성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오감을 통해서 외부 세계로부터 데이터를 취득하고 또 그 데이터를 처리해서 뇌에서 정보로 변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감은 크게 물리적 감각과 화학적 감각으로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물리적 감각에 해당하는 부분이 시각, 청각, 촉각이고 화학적 감각에 해당하는 부분이 후각, 미각인 것입니다.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영상 처리는 인간의 오감 중에서 물리적 감각에 해당하는 시각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오감을 통해서 외부 세계로부터 데이터를 취득하지만 대부분 시각의 70%에서 80%를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시각을 통해서 얻는 데이터가 그만큼 많다는 것입니다. 시각이 중요하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옛말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라는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과학적으로 측정을 해보면 시각은 청각에 비해서 초당 100배 정도의 데이터를 획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백문이 불여 일견이다 라는 말은 과학적으로도 그 이치가 타당한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청각은 촉각에 비해 초당 100배 정도의 데이터를 획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동창생의 이름을 들으면 어떤 학생인지 잘 생각이 나지 않지만 그 초등학생의 사진을 보면 바로 누군지 떠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 예전에 초등학교 다닐 때 코올리기였는데 요즘 잘 나가네 라고 바로 인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자제품의 설명서를 우리가 볼 때 대부분 그림을 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림을 통해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상 정보는 우리가 외부 세계로부터 데이터를 취득해서 정보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감 중에서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데이터가 영상 데이터이기 때문에 영상 정보 또한 굉장히 유용성이 높은 정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이 내린 축복, 시각에 관해서 알아보는 부분입니다. 우리 눈의 구조는 굉장히 오묘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디지털 영상 처리 책을 보다 보면 제일 앞부분에 대부분의 책이 눈의 구조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우리가 눈의 구조를 상세하게 알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은 시각에 관여하는 시각세포, 시세포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카메라의 렌즈에 해당하는 수정체를 통해 들어온 빛은 망막에 상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망막에는 C세포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 C세포는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하나는 원추형 모양의 원추세포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막대 모양의 간상세포인 것입니다. 여기서 간상세포는 명암을 구별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밝기를 구분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원추세포는 색깔을 구분하는 역할을 하는 C세포인 것입니다. 원추세포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RGB, 즉 적색을 구분하는 원추세포, 녹색을 구분하는 원추세포, 청색을 구분하는 원추세포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망막에는 C세포가 존재하는데 원추세포와 간상세포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추세포는 색깔을 구분하는 데 작용하는 세포이고 간상세포는 명암, 밝기를 구분하는 데 사용되는 세포라는 것입니다. 신이 내린 축복 시각 부분에서 간상세포와 원추세포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가로축은 파장축입니다. 파장이 짧은 쪽, 파장이 긴 쪽입니다. 가시광선에서 빛의 색깔은 파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파란색은 파장이 짧은 쪽에 위치할 것입니다. 빨강색, 레드는 파장이 긴 쪽에 위치할 것입니다. 그 사이에 그린이 위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의 눈이 각각의 색깔을 느끼는 센시티비티, 감도에 관련된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블루에 민감하다기보다는 그린에 가장 민감하다는 것입니다. 파란색과 녹색이 있을 때 녹색을 먼저 인지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레드 부분입니다. 물론 레드의 감도나 그린의 감도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파란색의 감도와는 크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원추세포의 색 반응도에 따라서 틀리게 되는 것입니다. 원추세포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RGB를 인지하는 세 가지 원추세포가 있는데 청색을 인지하는 원추세포가 가장 둔감하다는 것입니다. 녹색을 인지하는 C세포, 원추세포가 가장 민감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상등은 대부분이 녹색등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눈에 빨리 띄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호등 보면 빨강과 녹색으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빨강과 파랑으로 구분되는 신호등은 여러분들이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인간의 눈의 센시티비티, 반응도를 고려했기 때문에 빨강과 그린, 녹색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빛의 삼원색은 RGB, 빨강, 녹색, 파랑색입니다.
이런 빨강, 녹색, 파랑색을 혼합하면 다양한 색깔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눈에는 원추세포가 있는데 이 원추세포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빨강색을 인식하는 원추세포, 녹색을 인식하는 원추세포, 파랑색을 인식하는 원추세포.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수많은 색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세 개의 색을 혼합하면 여러 개의 색깔을 만들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세 개의 색을 인식하면 다양한 색깔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추세포는 700만 개 정도 되는 것입니다. 간상세포는 1억 2천만 개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사람은 색깔보다는 밝기 변화에 민감하다는 것입니다. 디지털 영상 처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간상세포와 원추세포에 관해서 알아본 것입니다. 간상세포가 인간의 경우에 훨씬 많기 때문에 색깔보다 밝기 변화에 민감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TV 화면을 볼 때 TV 화면이 갑자기 어두워지거나 갑자기 밝아지면 굉장히 민감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색깔이 약간 변화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인지하지 못할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비주얼, 즉 시각적, 인지에 관련된 퍼셉션, 인지에 관련된 용어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러, 색깔입니다. 또는 크로마티시티, 색도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컬러 또는 크로마티시티, 색깔에 관련된 부분은 파장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빛의 가시광선의 파장대가 얼마냐에 따라서 그 빛의 색깔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브라이트니스, 밝기입니다. 일명 루미넌스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브라이트니스, 컬러, 크로마티시티, 루미넌스라고 하는 부분, 밝기 부분은 빛의 양이 얼마이냐. 빛의 양이 많으면 밝은 것입니다. 빛의 양이 적으면 어둡게 보이는 것입니다. 컬러는 웨이브 랭스에 의해서 결정되고 파장에 의해서 결정되고 브라이트니스, 밝기는 빛의 양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신이 내린 축복 시각 부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시각과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색깔을 구분하지만 포유동물은 색깔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포유동물은 색깔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투 경기에서는 붉은 천이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붉은 천은 소를 흥분시키기 위한 것이냐? 소는 붉은색과 흰색을 전혀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흰색 천을 사용해도 항소는 자극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빨간색 천을 사용하는 이유는 투 경기를 관람하는 사람들을 흥분시키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신이 내린 축복인 것입니다. 만약에 망막상에 존재하는 원추세포에 이상이 생긴다면 빨강, 녹색, 파랑 부분에서 어느 부분에 원추세포가 문제가 생기면 그 색을 인지할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를 우리는 생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색각에 이상이, 색을 느끼는 감각에 이상이 생겼다라고 해서 생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추세포는 빛의 양이 너무 적으면 거의 작동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도가 훨씬 좋은 빛의 양이 적은 부분에선 간상세포가 주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빛의 양이 적은 야간에는 색깔의 구분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흑백의 세상인 것입니다. 밝기만이 주된 정보가 되는 세상인 것입니다. 간상세포는 원추세포와는 달리 오직 빛의 밝기만을 느끼는 하나의 종류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원추세포는 RGB, 3개의 세포가 존재하지만 간상세포는 빛의 밝기만을 느끼는 세포이기 때문에 종류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느끼는 영상 처리의 예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는 안경을 쓰는 경우입니다. 사람의 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눈은 수직 방향으로 원래의 오브젝트보다 확대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안경을 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안경의 기능은 수직 방향으로 오브젝트를 축소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경을 통과하는 물체는 수직 방향으로 축소될 것입니다. 다시 눈에서 수직 방향으로 확대되어 원래의 오브젝트의 길이와 동일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안경을 이용해서 영상을 처리하는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TV 화면 조정기입니다. TV를 보면서 컨트라스트 즉 대비, 배경과 오브젝트의 밝기 차를 조절하고 브라이트니스 밝기를 조절하고 또 틴트 색조를 조정하고 컬러 색상을 조절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일종의 영상 처리의 예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연못의 수면 위에 얼굴을 비치면 그 얼굴은 왜곡되어 찌그러져 보일 것입니다. 수면이 움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일종의 수면의 움직임에 따라서 영상이 왜곡되는 것, 즉 영상이 처리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안개로 인해서 색조가 변화하는 경우, 안개 낀 날 물체가 선명하지 않고 흐리게 보이는 것, 이런 것들도 일종의 영상 처리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원근 왜곡 현상입니다. 먼 물체는 작게 보이고 가까운데 있는 물체는 크게 보이는 현상, 일종의 영상 처리의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눈과 두뇌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영상 처리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디지털 영상 처리 시스템의 기계화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먼저 영상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영상을 취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상을 취득하기 위한 장치로서는 영상 카메라가 주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CCD 카메라와 CMOS 카메라가 있는 것입니다. 스캐너를 이용해서 영상을 취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영상을 취득할 때 사용되는 장치로서 디지타이저 또는 프레임 그래버를 이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디지타이저와 프레임 그래버는 아날로그 영상을 디지털 영상으로 변환하는 2차원 AD 컨버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영상을 저장하는 장치인 것입니다. 영상을 저장하는 장치로서 널리 쓰이고 있는 것은 하드디스크, 마그네틱 디스크를 들 수 있는 것입니다. 또는 CD-ROM에 영상을 저장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DVD에 저장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프레시 메모리, 낸드 프레시 메모리, 즉 하드디스크를 대체하고 있는 SSD, Solid State Device 라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에 영상을 저장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영상을 처리하는 시스템은 컴퓨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널리 사용하고 있는 PC로도 디지털 영상 처리는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처리한 영상을 전송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가 필요한 것입니다. 랜과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으면 전송 가능한 것입니다. 영상을 디스플레이하는 장치로서 널리 사용되는 것은 모니터인 것입니다. LCD가 주로 요즘에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소프트 카피 방식으로 출력할 경우에 LCD 모니터를 이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드 카피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프린터나 필름 플로터가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2차원 AD 컨버터에 해당하는 프레임 그래버가 보드 형태로 출시되는 경우입니다. 보드 형태로 출시될 수도 있고 원칩 형태로 출시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PC 카메라 굉장히 저가형으로 보급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영상 처리 과정을 그림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의 광원에서 빛이 조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빛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브젝트를 촬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브젝트에서 반사되는 빛을 이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영상 카메라가 반사되는 빛을 전기 신호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전기 신호는 아날로그 신호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디지털 컴퓨터를 이용해서 프로세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디지타이저, 즉 AD 컨버터를 거쳐서 디지털 신호, 즉 디지털 영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디지털 영상으로 바꾸면 이러한 디지털 신호는 컴퓨터에 입력될 수 있는 것입니다. 컴퓨터에서 프로세싱,
이미지를 프로세싱하면 되는 것입니다. 디지털 영상 카메라에 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영상 카메라의 기능은 정지 영상 또는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영상 카메라의 구조입니다. 디지털 영상 카메라 배터리는 기본입니다. 어떤 영역을 어떤 크기로 촬영할지에 필요한 뷰파인더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촬영하고자 하는 오브젝트인 것입니다. 오브젝트에서는 빛이 반사되어 나올 것입니다. 이러한 반사되어 나오는 빛은 렌즈를 통과할 것입니다. 렌즈를 통과한 신호는 광신호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컴퓨터를 이용해서 영상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전기신호로 변환해야 되는 것입니다. 광신호를 전기신호로 변환할 때 사용되는 반도체 소자, 즉 센서, CCD 센서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Charge Coupled Device, 일종의 반도체 소자인 것입니다. 물론 최근에는 CMOS 센서가 주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핸드폰 카메라는 모두 그 센서가 CMOS인 것입니다. CMOS 또는 CCD 센서, 반도체 소자를 사용해서 광신호를 전기신호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일렉트로닉 디바이스는 디지털 시스템인 것입니다. 따라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컨버팅, 변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AD 컨버터가 필요한 것입니다. AD 컨버터를 통해서 디지털로 변환된 시그널은 압축이 가능한 것입니다. JPEG 엔진으로 입력돼서 압축되는 것입니다. 영상 데이터는 그 데이터량이 2차원 또는 3차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따라서 압축하지 않고 메모리 등에 저장하면 메모리를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항상 압축 엔진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JPEG 엔진은 정지 영상을 압축할 때 사용하는 국제 표준 기법입니다. 동영상을 압축할 때 사용되는 국제 표준 기법은 MPEG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다음에 뒤에서 살펴볼 내용입니다. 압축된 영상은 플래시 메모리 또는 메모리 카드에 저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직렬, 입출력 통신 포트를 이용해서 앱으로 전송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압축을 하고 메모리에 저장하고 또 통신 입출력 포트를 이용해서 전송하기 위해서는 프로세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필요한 것입니다. MCU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촬영한 영상, 물론 LCD를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디지털 영상 카메라의 구조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영상 카메라에 사용되는 CCD 반도체 소자와 CMOS 반도체 소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CCD Charge Coupled Device, CMOS는 Complementary Metal Oxide Semiconductor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CCD, CMOS 모두 광신호를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반도체 소자 또는 반도체 센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CCD와 CMOS에 관한 기술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반도체 공학 시간에 다룰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CCD와 CMOS의 장단점에 관해서만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CD는 화질이 우수하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화질이 우수하기 때문에 해상도가 높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노이즈에도 굉장히 강건하다라는 것입니다. 노이즈에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노이즈의 영향이 작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가격이 비싸고 주변 회로가 복잡하며 주변 IC와의 원치파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단점인 것입니다. 따라서 방송용 전문 카메라나 초정밀 영상 카메라에 주로 적용되고 있는 반도체 소자인 것입니다. 반면에 CMOS는 집적도가 높고 주변 IC와의 원치파가 가능하며 또 소비 전력도 굉장히 적다라는 것입니다. 가격 역시 저렴하다는 것이 CMOS의 장점인 것입니다. CCD보다 모든 측면에서 우수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하나 CMOS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CCD에 비해서 화질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CMOS는 저해상도 카메라에만 일부 적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CMOS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함에 따라서 최근에는 고해상도의 영상 카메라도 CMOS가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화질이 매우 우수해진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는 휴대폰 카메라는 모두 CMOS 센서가 적용된 것입니다. CMOS는 보안 카메라, PC 카메라, 휴대폰 카메라 등에 널리 현재 적용되고 있는 반도체 소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영상 처리의 발전 과정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영상 처리의 서막을 연 것은 달 탐사와 행성 탐사인 것입니다. 달 또는 행성을 탐사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은 영상 카메라였던 것입니다. 디지털 영상 처리의 근원은 1960년대 초 미국 나사가 중심이 된 달 탐사 계획인 것입니다. 달 탐사가 디지털 영상 처리의 문을 연 것입니다. 달 표면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인공위성에 영상 카메라를 탑재한 것입니다. 4번의 레인저 프로그램이 실패로 돌아갔으나 레인저 7호에서 드디어 지구로 영상을 전송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때 전송된 영상은 아날로그 영상 신호였던 것입니다. 나사의 JPL에서 아날로그 영상 신호를 디지털 영상 신호로 변환한 후 디지털 영상 처리를 처음으로 수행한 것입니다. 이후 마리너는 디지털 영상 처리 시스템을 인공위성에 자체적으로 보유하게 된 것입니다. 의성 그 자체에서 디지털 영상 처리를 수행한 것입니다. 서베이어는 달 표면에 카메라를 연착륙시켰습니다. 파이오니아 10호 11호에서는 목성 및 토성을 탐사하였고 바이킹 2호에서는 화성 탐사를 수행했던 것입니다. 이후 명왕성, 천왕성 등을 탐사하면서 디지털 영상 처리 기술은 급격하게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디지털 영상 처리의 발전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분야는 의학 분야인 것입니다. 1960년대 말 의용 진단 영상 분야에서 엑스레이 영상의 디지털 영상 처리 기술을 도입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엑스레이 영상은 여러분들이 지금도 널리 촬영하고 있는 2차원 흉부 영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차원 엑스레이 흉부 영상을 효율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디지털 영상 처리 기술을 도입한 것입니다. 이후 10년 동안 즉 1980년에서 1990년 사이에 디지털 영상 처리 기술은 의학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분야가 3차원 영상 촬영 기술과 초음파 진단 영상 기술인 것입니다. 3차원 영상 촬영 기술 3가지가 있습니다. CT, 컴퓨터 토모그래피, 컴퓨터 단층 영상 촬영 기술, MRI, 마그네틱 레조넌스 이미저리, 자기 공명 영상 촬영 기술, PET, 포지트론 에미션 토모그래피, 양전자 방출 단층 영상 촬영 기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특히 CT 장치의 상용화는 의학 발전에서 빼놓을 수 없는 큰 업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CT 장치의 상용화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은 영국의 전자공학과 교수 꼬막과 영국의 전자공학을 전공한 엔지니어 하운스필드였던 것입니다. CT 상용화에 기여한 공로로 꼬막과 하운스필드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1970년대 중반 엔지니어로서 전자공학을 전공한 교수로서 노벨 의학상을 수상하게 된 것입니다. 전자공학이 의학 분야를 선도하게 된 것입니다. CT, MRI, PET 기술에 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진 않을 것입니다. CT는 엑스레이를 이용해서 3차원 영상을 촬영하는 기술입니다. MRI는 마그네틱 필드, 즉 자기장을 이용해서 3차원 영상을 촬영하는 기술입니다. PET은 방사성 동위 원소를 이용해서 3차원 영상을 촬영하는 기술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병원에서 상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3차원 영상 촬영 장치, 즉 CT, PET, MRI 장치의 외관 사진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행성 탐사, 의학 분야 이외에도 디지털 영상 처리 기술은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1970년대 초기 미국에서 발세한 랜드셋 지구궤도 의성은 농업용 토지 분석용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의성에 탑재된 디지털 영상 처리 시스템이 농업용 토지 분석용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다양한 지구궤도 의성들이 미국에서 발사되어 지형 분석, 기후 분석, 군사용 감시용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 영상을 기반으로 지형을 분석하고 기후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현재 디지털 영상 처리 기술은 전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체 연구, 방위 첩보, 문서 처리, 공장 자동화, 재료 연구, 사진, 출판, 인쇄 등의 분야에서 디지털 영상 처리 기술이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엔터테인먼트 분야, 특히 영화, 방송, 애니메이션, 캐릭터, SFX, 특수효과 등의 분야에도 핵심 기술로 활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상 처리의 응용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 분석, 기상 예측 분야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기술이 영상 처리 기술인 것입니다. 또 의학 분야인 MRI 단층 영상 촬영 기술에서 핵심 기술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영상 처리 기술인 것입니다. 의성으로부터 보내온 사진을 이용해서 지형을 인식하는 분야, 지형을 인식하는 분야 역시 영상 처리의 응용 분야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장 자동화를 위한 금속 표면의 결함 검사, 금속 표면에 존재하는 디펙트들을 검사하는 분야, 역시 영상 처리 응용 분야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로상에서 교통 법규 위반을 단속할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차량번호 자동 인식 시스템은 영상 처리 응용 분야의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차량번호 자동 인식 시스템은 출입 제어에도 널리 활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생체 인식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영상 처리 기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인식에 활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적외선 영상을 분석하는 데 활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음성은 1차원 신호이기 때문에 영상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문 인식 분야에서도 영상 처리는 대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홍채, 망막, 손모양, 손등 정맥, 서명, 걸음걸이, 귀 모양 등을 인식하는 데 핵심 기술은 당연히 영상 처리 기술일 것입니다.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특히 영화 분야에서 특수효과, SFX 효과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핵심 기술 역시 영상 처리 기술인 것입니다. 영상 회의 시스템과 관련된 핵심 기술은 당연히 영상 처리 기술일 것입니다. 영상 회의에 사용되는 영상 처리 기술은 영상 압축, 영상 전송, 영상 분배, 영상 표출, 오브젝트 추적 기술 등 다양한 영상 기술 등이 영상 회의 시스템에 활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 간호, 오락용 로봇 등 현재 다양한 상용 로봇이 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로봇에 만약에 시각 기능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로봇의 기능은 굉장히 낮은 것입니다. 따라서 로봇에는 시각 기능이 필수적으로 부여되는 것입니다. 시각 기능이 부여된다는 것은 영상 처리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밖에 인터넷 등에서 유사한 특징을 갖는 영상들을 검색할 때 영상 처리 기술이 응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연 영상만을 검색하는 경우, 꽃 영상만을 검색하는 경우, 빨간 옷을 입은 여배우가 포함된 영상만을 검색하는 경우 등등 유사한 특징을 가지는 영상 인덱싱 분야에 영상 처리 기술이 응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상 처리 기술이 응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분야, TV 분야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3차원 TV 분야에서도 디지털 영상 처리 기술이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TV 분야에 해당하는 UHD, 즉 울트라
하이 데피니션 영상 생성 분야, 영상 처리의 대표적인 분야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가정에서 시청하고 있는 TV는 Full HD TV인 것입니다. Full HD TV에서의 화소수는 가로 1920개, 세로 1080개인 것입니다. 1920, 1080개인 것입니다. 이러한 화소수를 늘려서 화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분야가 곧 UHD 영상 생성 분야인 것입니다. 화소수를 늘리는 방법은 2배 또는 4배일 것입니다. 1920, 1080 각각 가로 2배, 세로 2배로 확장하면 3840, 2160이 되는 것입니다. 가로 화소수 대략적으로 약 4000개가 되는 것입니다. 4000개 4K. 따라서 4K UHD 영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4K UHD 영상은 가로 화소수가 3840, 세로 화소수가 2160개인 것입니다. 2배 아니면 4배로 늘리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1920의 4배, FHTV 세로 화소수 1080의 4배, 7680, 4320이 되는 것입니다. 가로의 화소수 대략 8000개 정도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8K UHD, 8K UHD 영상의 가로 화소수와 세로 화소수의 개수는 7680, 4320이 되는 것입니다. 4K TV는 지금 현재 상용으로 출시되어서 판매되고 있는 것입니다. 증강현실, 즉 Augmented Reality, AR은 영상 처리의 대표적인 응용 분야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생활하고 있는 현실 공간, 즉 물리 공간인 것입니다. 리얼리티라고 하는 공간인 것입니다. 컴퓨터 그래픽 또는 컴퓨터에서 생성된 영상으로 만들어진 공간, 전자공간 또는 가상현실 공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상현실, Virtual Reality, 즉 VR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리얼리티와 Virtual Reality 사이에 존재하는 공간을 증강현실 공간과 증강가상 공간으로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가상현실 쪽에 가까운 공간을 증강가상 공간, 현실 공간 쪽에 가까운 공간을 증강현실 공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증강현실과 증강가상을 합쳐서 Mixed Reality, 혼합현실, MR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증강현실은 대부분의 영상 구성 요소가 현실 공간에 존재하는 영상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구성 요소가 현실 공간에 존재하는 영상이고 그 일부가 VR, 가상현실 공간에서 생성된 컴퓨터 그래픽 영상 또는 컴퓨터 생성 영상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상을 증강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증강가상은 대부분의 영상이 VR에 존재하는 가상현실 공간에 존재하는 영상이고 그 일부분이 현실 공간에 존재하는 영상인 것입니다. 이러한 영상을 증강가상 영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의 관심사는 AR, 증강현실과 VR, Virtual Reality, VR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AR이든 VR이든 모두 영상 처리의 중요한 응용 분야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AR 기술이 SNS, 즉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 활용되고 있는 응용 분야를 표현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영상은 현실 공간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각 사람들에 대한 설명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추가시킨 것입니다. 영상의 이해도 또 영상의 활용도를 제고시킨 경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영상의 이해도와 활용도를 증강시킨 것입니다. AR 영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골목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현실 공간의 영상에 역시 각 개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함으로 인해서 영상의 이해도와 영상의 활용도를 높인 AR 영상인 것입니다. 지하철 내부 공간의 현실 공간의 영상에 각 개체의 목적지를 표시함으로 인해서 영상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한 AR 영상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각각의 사람들에 대한 소개 부분을 현실 영상에 현실 공간의 영상에 그래픽으로서 추가시킴으로 인해서
영상의 활용도를 높인 AR 영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차원 바코드, 즉 이미지 코드는 다양한 종류가 발표되는 것입니다. QR코드와 대표적인 것이 데이터 매트릭스 코드인 것입니다. 우리는 QR코드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R코드를 개발한 회사는 덴조사입니다. 물론 일본 회사인 것입니다. QR코드의 형태는 매트릭스의 형태인 것입니다. 숫자 7089개를 저장할 수 있는 QR코드입니다. 숫자와 알파벳 4296자, 바이너리 형태의 문자 2953자, 한글 1817자를 기록할 수 있는 2차원 코드가 되는 것입니다. 2차원 영상 코드가 되는 것입니다. QR코드, 즉 Quick Response 코드의 가장 큰 특징은 용량이 large, 크다는 것입니다. 많은 숫자와 글자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프린트아웃 사이즈, QR코드 그 자체가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스몰하다는 것입니다. QR코드를 인식하는 시간이 매우 빠르다는 것입니다. 하이 스피드 스캔 시간이 매우 빠르다는 것입니다. 모든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코드,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코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것, 아시아 쪽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이미지 코드는 QR코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QR코드의 산업별 적용 가능 분야입니다. 유런닝 분야, 가전정보 분야, 금융 분야, 광고 홍보 분야, 전자상거래 분야, 교육정보 분야, 자동인식 분야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QR코드에 표현할 수 있는 정보는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이스, 음성도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핑거 프린터, 지문도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핸드 지오메트리, 손 모양도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그네이처 서명, 이진 정보, 문자 정보, QR코드에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핸드폰 응용 프로그램으로서 다양한 앱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특정 전용 시스템으로 개발된 앱의 경우에 그 가격이 수만 달러에 달하는 앱도 있는 것입니다. 스마트폰과 앱만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앱 형태의 응용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양한 앱에서 주로 사용되는 기술이 영상 처리 기술인 것입니다. 시각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앱에서 영상 처리 기술이 응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1회 3절 영상 처리의 기초 이론에 관해서 살펴보는 부분입니다. 먼저 디지털 영상 처리의 종류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학기 동안 학습하게 될 디지털 영상 처리 기술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학습하고자 하는 내용은 디지털 영상 개선 부분입니다. 영상 개선, 이미지 인핸스먼트 부분인 것입니다. 영상의 화질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분야인 것입니다. 두 번째 분야가 영상 복원, 이미지 레스토레이션 분야인 것입니다. 초점이 안 맞은 영상으로부터 초점이 맞는 영상으로 변환하는 분야, 또 수직 촬영이 되지 않은 영상으로부터 수직 촬영 영상으로 복원하는 분야,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미지 레스토레이션 분야, 영상 복원 분야인 것입니다. 영상은 시간 영역이나 공간 영역에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주파수 영역에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상의 주파수 영역으로의 변환, 후리에 트랜스폼에 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부분입니다. 영상 분석 분야, 영상 내에 포함되어 있는 오브젝트를 분석하는 분야, 세포는 정상세포인지 또는 암세포인지 등을 분석하는 분야, 이미지 어널리시스 분야에 관해서 우리가 학습할 것입니다. 영상 내에 포함된 오브젝트를 인식하는 분야, 영상 내에 포함된 꽃이 장미꽃인지 아니면 해바라기 꽃인지 인식하는 영상 인식 분야, 이미지 레코그니션 분야에 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다음은 영상을 압축하고 복원하는 분야, 이미지 코딩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컨트라스트가 매우 낮은 영상입니다. 배경과 오브젝트의 밝기 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컨트라스트가 낮은 것입니다. 이렇게 컨트라스트가 낮은 영상에서는 우리가 쉽게 오브젝트를 구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컨트라스트가 낮은 영상을 컨트라스트가 높은 영상으로 변환하는 처리, 영상 개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배경과 오브젝트의 밝기 차가 비교적 크기 때문에 우리가 오브젝트 영역을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백색으로부터 흑색까지 여러 개의 색이 사용된 영상입니다. 이러한 영상은 크게 밝은 영역과 어두운 영역으로 구분하면 그 의미가 더 명확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어두운 영역은 검정색으로 표현하고 밝은 영역은 흰색으로 표현하는 영상으로 변환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검정색과 흰색만을 사용해서 구성한 영상을 바이너리 이미지, 이진 영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흑색에서 백색까지 여러 개의 색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영상을 일명 그레이스케일 이미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뒤에서 우리가 학습할 내용입니다. 그레이스케일 이미지를 두 개의 색만으로 구성된 바이너리 이미지로 변환하는 처리, 역시 영상 개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회 3절 영상 처리의 기초 이론을 살펴보는 부분입니다. 먼저 영상 개선입니다. 영상 개선, 즉 이미지 인핸스먼트는 원하는 방향으로 화질을 개선하는 처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상 개선은 전 처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프리 프로세싱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영상 처리 앞부분에서 수행되는 영상 개선, 즉 다시 말하면 화질을 개선하는 처리인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는 대비를 높이는 처리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비는 컨트라스트로서 오브젝트와 배경의 밝기 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브젝트와 배경의 밝기 차가 크지 않은 경우, 즉 대비가 낮은 경우에 희미한 영상으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대비를 높임으로 인해서 오브젝트를 배경으로부터 확실히 구분할 수 있도록 만드는 처리, 화질을 개선하는 처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상 개선 분야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밝기 특성을 강조하는 처리, 어두운 영상을 밝은 영상으로 바꾸는 처리 등이 영상 개선에 해당하는 분야인 것입니다. 또 불규칙한 잡음을 제거하는 것도 역시 화질을 개선하는 처리인 것입니다. 잡음 제거 영역도 영상 개선에 해당하는 처리인 것입니다. 영상 처리의 기초 이론 계속하겠습니다. 영상 복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영상 복원, 이미지 레스토레이션은 영상 내에 포함되어 있는 영상의 화질을 나쁘게 만드는 요인, 이미지 디그레데이션 팩터, 즉 영상 열화 요인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상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영상 열화 요인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알면 제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영상 열화 요인을 측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는 영상 열화 요인을 예측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상 열화 요인을 알거나 또는 측정 가능하거나 또는 예측할 수 있을 때 영상에 포함된 영상의 화질을 나쁘게 하는 영상 열화 요인을 제거하는 처리, 영상 복원인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기하학적 왜곡을 들 수 있는 것입니다. 우주선에서 지금 행성 표면을 촬영한 영상입니다. 우주선과 행성 표면과는 거리가 너무 먼 것입니다. 따라서 수직 근접 촬영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영상을 수직적으로 촬영하지 못한다는 것은 영상을 비스듬히 촬영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왜곡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하학적 왜곡을 제거하는 것, 영상 복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초점이 맞지 않는 영상, 굉장히 흐린 영상으로 보일 것입니다. 이렇게 초점이 맞지 않는 영상에서 초점이 맞지 않음으로 인해서 포함된 영상 열화 요인을 제거하는 것, 초점이 맞는 영상으로 복원하는 것을 영상 복원 분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반복되는 잡음을 제거하는 것, 카메라가 움직였을 때 촬영된 영상, 역시 초점이 맞지 않는 영상과 유사할 것입니다.
카메라가 움직이지 않은 영상으로 다시 복원해내는 것, 이미지 레스토레이션 분야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영상 복원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연산, 인버스 필터링 기법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 필터링 기법입니다. 우리가 얻고자 하는 영상은 input 이미지 IIJ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상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항상 디그레이션 팩터, 즉 하지를 열화시키는 요인이 포함되게 되는 것입니다. 영상 열화 요인을 GIJ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얻는 영상, 취득하는 영상, 아웃풋 이미지를 OIJ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취득하는 영상은 원래 우리가 얻고자 하는 이상적인 영상에 화질을 저하시키는 영상 열화 요인이 포함된 컨볼루션된 GIJ가 컨볼루션 영상인 것입니다. 여기서 OIJ는 IIJ 컨볼루션 GIJ가 되는 것입니다. OIJ는 IIJ 컨볼루션 GIJ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취득한 영상에는 항상 영상 열화 요인이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영상은 IIJ가 되는 것입니다. 공간 영역 또는 시간 영역에서의 컨볼루션은 주파수 영역에서 곱셈으로 변환되는 것입니다. 컨볼루션 시어럼, 우리가 통신 이론 시간에 학습한 내용입니다. 각각을 후리에 변환하면 OIJ를 후리에 변환하면 OUV가 되는 것입니다. U는 수평 방향의 주파수 성분, V는 수직 방향의 주파수 성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상에서는 항상 2차원이기 때문에 수직 방향과 수평 방향의 주파수 성분 두 개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파수 F 대신에 U와 V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영상에서 U와 V 변수는 항상 주파수를 나타내는 변수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IIJ를 후리에 변환하면 IUV가 되는 것입니다. GIJ를 후리에 변환하면 GUV가 되는 것입니다. 공간 영역, 즉 시간 영역에서의 컨볼루션, 주파수 영역에서의 곱셈으로 변환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영상은 IUV, 이상적인 영상, 디그레데이션 팩터가 제거된 영상인 것입니다. 따라서 IUV는 GUV분의 OUV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GUV분의 1, GUV분의 1, X분의 1 이라는 의미에서, 역수라는 의미에서 인버스라는 용어를 우리가 부여하게 된 것입니다. GU분의 1, 우리가 취득한 영상에 GUV분의 1을 곱해주면 우리가 얻고자 하는 이상적인 IUV 영상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버스 필터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GUV는 디그레데이션 팩터로서 포인트를 퍼지게 하는 함수, 포인트를 촬영하면 포인트가 나와야 되는데 항상 촬영하다 보면 이미지 디그레데이션 팩터가 포함돼서 점이 퍼지는 형태로 나타낸다 라는 의미에서 이미지 디그레데이션 팩터 위 후리에 변환 주파수 영역에서의 값을 포인트 스프레드 펑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IIJ를 얻기 위해서는 IUV를 역후리에 변환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얻고자 하는 영상은 이상적인 영상, input 이미지 IIJ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도와는 달리 항상 영상을 취득하다 보면 이미지 디그레데이션 팩터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미지 디그레데이션 팩터 GIJ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얻는 영상은 아웃풋 이미지입니다. OIJ는 IIJ 컨볼루션 GIJ가 되는 것입니다. 각각을 후리에 변환하면 컨볼루션이 곱하기로 바뀌고 우리가 IUV를 연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IUV를 연산하는 것을 정리하면 출력 영상의 후리에 변환 OUV를 GUV분의 1로 곱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GUV분의 1, X분의 1 역수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해서
GUV분의 1을 곱해주는 연산을 우리는 인버스 필터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GUV는 포인트 스프레드 펑션이라고도 하는 이미지 디그레데이션 팩터의 주파수 영역 성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상 처리의 기초 이론 중 우리는 이제부터 영상 변환, 이미지 트랜스폼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영상 카메라를 통해서 촬영되는 데이터는 시간 영역, 즉 공간 영역의 영상 데이터인 것입니다. 여기서 시간 영역과 공간 영역은 동일한 의미를 갖는 용어인 것입니다. 그러나 영상인 경우에는 1차원 신호와는 달리 2차원 신호이기 때문에 시간 영역의 데이터라는 표현보다는 공간 영역의 데이터라는 표현을 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공간 영역의 영상 데이터라는 용어를 주로 쓸 것입니다. 공간 영역의 영상 데이터는 시간 영역의 영상 데이터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공간 영역의 영상 데이터를 주파수 영역으로 변환해서 처리하는 영상 처리 기법을 일반적으로 영상 변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지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영상 처리에서 공간 영역을 주파수 영역으로 변환할 때 사용되는 연산,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후리에 트랜스폼, 후리에 변환인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산 코사인 변환, 디스크리트 코사인 트랜스폼인 것입니다. DCT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웨이블릿 트랜스폼, 웨이블릿 변환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변환 연산에 의해서 우리는 공간 영역의 영상 데이터를 주파수 영역으로 변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간 영역의 영상 데이터를 주파수 영역으로 변환해서 처리하는 경우의 영상 처리 기법 세 가지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처리로 주로 사용되는 이미지 인핸스먼트, 이미지 레스토레이션 분야에서 주파수 영역에서의 필터링 기법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주파수 영역에서의 필터링 기법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촬영한 공간 영역에서의 영상 데이터를 주파수 영역에서의 영상 데이터로 변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지 어널리시스 분야, 즉 영상 분석 분야에서 주파수 영역에서의 특징 추출 및 영상 분할 기법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상 압축, 이미지 코딩 분야에서는 주파수 영역에서의 고주파 성분 필터링 기법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영상 압축 분야에서 사용되는 변환 연산은 GCT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산 코사인 변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공간 영역의 영상 데이터를 주파수 영역으로 변환하는 데 사용되는 연산에는 세 가지가 있지만 이 중에서 GCT는 영상 압축 분야에 주로 사용되는 연산인 것입니다. 다음은 기계부품 영상을 대상으로 영상 분석을 수행하는 절차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기계부품 영상인 것입니다. 이러한 기계부품 영상에서 중요한 부분은 홀은 5개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가운데 홀의 직경은 정해진 값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계부품 영상을 해석하기 위해서 먼저 처리하는 것이 전 처리입니다. 전 처리 부분에서 해야 될 것이 엣지를 검출하고 그 엣지 영상에서 컨트라스트를 높이는 일입니다. 이러한 영상으로부터 엣지만을 검출한 영상인 것입니다. 엣지는 가장자리라는 의미로서 영상에서는 밝기차가 큰 부분만을 추출하는 것입니다. 밝기차가 큰 부분, 엣지를 추출한 영상인 것입니다. 이러한 영상에서 이러한 부분은 의미 있는 엣지가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엣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컨트라스트를 높이는 것이 바로 세 번째 영상인 것입니다. 검정색, 어두운 부분은 검정색으로, 흰 부분은 덜 밝든 더 밝든 관계없이 모두 하얀색으로 표시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전처리 과정을 거쳐서 두 번째 수행하는 처리가 특징 추출, 피처 익스트랙션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관심 대상이 되는 특징은 홀의 개수가 5개인지 또 중심 홀의 지름은 얼마인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징을 추출한 후 우리는
오브젝트를 분류하면 되는 것입니다. 직경이 지름이 최대 허용치 내에 포함되는지, 또 홀의 개수는 5개인지 여부에 따라서 정상 부품인지 불량 부품인지 판별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계 부품 영상을 대상으로 수행한 영상 분석 결과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이미지 어널리시스 영상 분석에 관한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분석은 3단계 처리를 거쳐서 수행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이미지 세그먼테이션, 영상 분할, 그 두 번째 단계는 피처 익스트랙션, 특징 추출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오브젝트 클래시피케이션, 물체 분류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상 분석을 위해서 이러한 세 가지의 단계를 거치기 전에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것이 전처리인 것입니다. 프리 프로세싱인 것입니다. 프리 프로세싱에 해당하는 처리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이미지 인핸스먼트와 이미지 레스토레이션인 것입니다. 영상 개선은 화질을 개선시키는 것입니다. 화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영상 복원은 영상 열화 요인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처리를 수행하지 않고 3단계를 거쳐서 영상 분석을 수행한다고 한다면 그 영상 분석 결과는 좋지 않을 것입니다. 화질이 나쁘거나 영상 열화 요인이 포함된 영상을 대상으로 해서 분석한 결과가 좋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영상 처리에서 전처리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전처리에 해당하는 영상 처리 기법이 영상 개선과 영상 복원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처리 과정이 끝나면 3단계 처리 과정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상 분할은 의미 있는 영역으로 영상을 분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체가 나타나 있는 영상으로부터 핸드 제스처를 분석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얼굴 영역 필요 없는 것입니다. 몸통 영역 필요 없는 것입니다. 손이 존재하는 영역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핸드 제스처를 해석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손 영역, 즉 우리가 의미 있는 영역으로 영상을 분할하는 것, 영상을 의미 있는 영역을 추출하는 것을 영상 분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상 분할 다음 과정은 특징 추출 과정인 것입니다. 물체를 분류하기 위해서는 먼저 특징을 추출해야 되는 것입니다. 삼각형인지 사각형인지 구분하기 위해서는 특징을 추출하는데 그때 사용되는 특징이 꼭지점인 것입니다. 꼭지점을 추출한 경우에 특징으로 설정한 경우에 꼭지점이 3개이면 삼각형, 꼭지점이 4개이면 사각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피처 익스트랙션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물체를 분류하는 것입니다. 오브젝트를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것입니다. 삼각형인지 사각형인지 정상세포인지 아니면 암세포인지 아니면 불량 부품인지 정상세품인지를 구분하는 단계가 마지막 단계인 것입니다. 영상 분석 3개의 단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지 세그먼테이션, 피처 익스트랙션, 오브젝트 클래시피케이션 3단계를 거쳐서 영상 분석이 수행된다는 것입니다. 영상 처리의 기초 이론 부문에서 마지막 주제입니다. 영상 인식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인식, 이미지 레코그니션입니다. 영상 인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가 2차원 물체 인식인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3차원 물체 인식인 것입니다. 3차원 물체를 인식하는 것을 일명 컴퓨터 시각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컴퓨터 시각 또는 컴퓨터 비전에서는 3차원 물체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컴퓨터 시각 분야에서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간이 갖고 있는 고유한 기능인 시각을 그대로 기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3차원 공간 내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3차원 공간 내에서 생활하면서 3차원 물체를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컴퓨터 시각은 3차원 공간 내에 존재하는 3차원 물체를 인식하는 분야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컴퓨터 시각 분야는 보통
대학원생들의 연구 레벨에 해당하는 주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컴퓨터 시각에 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학습하지 않을 것입니다. 연구 테마로 남겨두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2차원 물체 인식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차원 물체 인식을 일명 패턴 인식 또는 패턴 레코그니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패턴 인식 분야에서는 일반적으로 표준 패턴을 미리 정의하고 있습니다. 삼각형과 사각형을 인식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미리 삼각형과 사각형의 특징을 추출하는 것입니다. 삼각형의 특징은 꼭지점이 3개이고 내각의 합이 180도. 사각형의 특징은 꼭지점이 4개이고 내각의 합이 360도가 될 것입니다. 이제 표준 패턴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꼭지점이 3개이고 내각의 합이 180도이면 그러한 패턴은 삼각형이다 라고 표준 패턴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내각의 합이 360도이고 꼭지점이 4개이면 그러한 패턴은 사각형이다 라고 표준 패턴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입력 패턴을 인식하는 경우에 각각의 표준 패턴 특징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입력 패턴의 특징과 표준 패턴의 특징이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할 경우 그러한 입력 패턴을 표준 패턴으로 인식하면 되는 것입니다. 패턴 인식은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문자 인식, 도면 인식, 지문 패턴 인식, 음성 패턴 인식 등 모두 패턴 인식 분야에서 널리 응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PCB에 존재하는 결함 검사, 수표 인식, 수표 번호 인식, 우편물 자동 분리, 우편 번호 인식 등에도 역시 패턴 인식이 응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그림을 통해서 표준 패턴을 정의하는 과정과 패턴을 인식하는 과정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준 패턴을 정의하는 과정입니다. 다수의 훈련 패턴이 입력될 것입니다. 크기가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위치가 다른 다수의 삼각형 영상이 입력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상들을 전처리해서 즉 이미지 인핸스먼트와 이미지 레스토레이션 처리를 해서 삼각형 영상과 관련된 특징을 추출하는 것입니다. 크기가 다르든 모양이 다르든 위치가 다르든 그 특징은 꼭지점이 3개이고 내각의 합은 180도이라 나올 것입니다. 따라서 꼭지점이 3개인 것과 내각의 합이 180도인 특징을 하나로 그룹핑하는 것입니다. 하나로 묶는 것입니다. 군집화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룹핑한 특징과 동일하면 그러한 특징을 갖는 것은 삼각형이다 라고 표준 패턴을 미리 정의하는 것입니다. 사각형을 입력받아서 꼭지점이 4개이고 내각의 합은 360도이다. 그러한 특징을 갖는 패턴은 사각형이다 라고 역시 동일하게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패턴을 인식하는 과정입니다. 입력 영상이 입력되는 것입니다. 입력 영상에는 오브젝트가 존재하고 그러한 오브젝트 패턴을 인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역시 동일하게 전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전처리 과정을 거쳐서 피처를 익스트랙션, 특징을 추출하는 것입니다. 입력 패턴의 특징을 추출한 결과 꼭지점이 3개이고 내각의 합은 360도로 추출된 것입니다. 표준 패턴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꼭지점이 3개이고 내각의 합이 180도인 특징을 갖는 표준 패턴 삼각형이다라고 기술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입력 패턴은 삼각형이다 라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2차원 물체 인식, 패턴 인식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영상 압축 및 복원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압축 및 복원 분야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영상 처리 분야와 그 특징이 좀 다른 면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영상 압축 및 복원에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을 영상 처리의 기초 이론 분야에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압축 및 복원, 이미지 코딩이라고 하는 분야입니다. 원래 학문적인 용어는 영상 압축의 경우 압축, 컴프레션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복원, 압축 풀기는 디컴프레션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입니다. 이미지 컴프레션, 이미지 디컴프레션.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용어보다는 속칭 영상 압축, 압축은 코딩, 복원, 압축 풀기는 디코딩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미지 코딩, 이미지 디코딩 두 개를 하나로 묶어서 이미지 코딩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지 코딩 하면 영상 압축 및 압축 풀기, 복원을 의미하는 용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인지하면 될 것입니다. 영상은 1차원 시그널이 아닌 것입니다. 2차원 또는 3차원 시그널이기 때문에 데이터량이 굉장히 방대한 것입니다. 정지 영상과 동영상인 경우에 우리가 데이터량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러 정지 영상과 컬러 동영상을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가로 하소수가 1024개인 경우에 또 세로 하소수는 768개인 경우에 그 영상에 존재하는 총 하소수는 1024 곱하기 768개가 되는 것입니다. 각 하소당 비트수는 24비트가 되는 것입니다. 칼라 영상의 경우에 RGB, 빨강색을 표현하는데 8비트, G, 그린, 녹색을 표현하는데 8비트, B, 파랑색을 표현하는데 8비트, 화소당 총 38이 24, 24비트가 되는 것입니다. 영상 내에 존재하는 총 하소수 곱하기 하소당 비트수 하면 데이터량이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큰, 굉장히 많은 데이터량이 산출되는 것입니다. 동영상인 경우에는 더 많은 데이터량이 산출될 것입니다. 1024 곱하기 768 곱하기 하소당 비트수 24비트. 초당 동영상인 경우에는 초당 정지 영상 30프레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지 영상의 또다시 30배가 되는 것입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데이터량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영상의 경우에는 1차원 시그널이 아니라 2차원 또는 3차원 시그널이기 때문에 데이터량이 굉장히 방대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영상의 경우에 트랜스미션, 전송을 하거나 또는 그 영상을 저장하는 경우 압축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압축하지 않으면 네트워크가 따라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네트워크가 마비되는 것입니다. 또 압축을 하지 않으면 메모리가 감당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상을 트랜스미션, 전송하거나 저장할 경우에 영상 압축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영상을 압축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중복성을 제거한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상 내에는 중복성, 리던던시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리던던시를 제거하는 것이 결국은 영상을 압축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상의 중복성과 중복성을 제거하는 영상 압축 기법에 관해서는 우리가 표준 영상 압축 기법 JPEG과 MPEG을 다룰 때 상세하게 우리가 학습할 것입니다.